안녕하세요. 투머치 카페인의 노재승입니다. 오늘 저는 우유 소비에 대한 저의 오랜 생각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스페셜티 커피가 가진 매력에 대해 이견을 갖지 않으실 겁니다. 어두운 세계, 단지 쓴 음료에 지나지 않았던 커피는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어디서 어떻게 재배되고 수확되는지에 대한 과정, 그리고 생산자부터 바리스타에 이르기까지 커피를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연을 품은 입체적이고 다채로운 존재가 되어왔죠. 어쩌면 잔에 담긴 한 잔의 커피에서 얻어지는 향미뿐만 아니라 스페셜티 커피가 가진 이러한 스토리들에 매료되어서 더 사랑에 빠지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유가 우리의 컵에 담기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에스프레소와 섞여 카푸치노, 라떼, 플랫 화이트 등 화이트 커피의 형태로 우리가 적지 않게 소비하는 우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커피 재배부터 추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커피에 보였던 그토록 각별했던 관심이 왜 우유에 대해서는 최종 제조 단계인 스티밍과 포어링에 그쳤던 걸까요? 그동안 우리는 왜 스페셜티 커피를 보듯 우유를 대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시다시피 우유는 젖소를 통해 얻습니다. 우리가 젖소라 부르는 흰 검 얼룩무늬의 소는 홀스타인이라는 품종인데 우유 생산량의 대부분을 이 홀스타인종이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유 생산 초창기에는 품종을 가리지 않고 착유를 했다고 하는데 이 홀스타인종이 생산량이 많고 또 이취도 적어서 품종 개량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젖을 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고백하자면 저는 어리석게도 젖소니까 그냥 짜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어리석게도 포유동물은 젖을 생산하기 위해서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자연의 섭리를 간과했던 거죠. 왠지 하얀 우유를 당연히 생산할 것만 같았던 흰 검 무늬의 그 젖소의 패턴을 보면서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포유동물은 새끼를 먹이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을 통해서 젖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산된 소의 젖은 사실 어린 송아지의 몫이지만 인간이 소를 사육하며 안전한 수분 섭취와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 소의 젖을 우리가 마시게 됐고 우리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식재료로 자리 잡은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젖소의 우유 생산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한 번에 임신과 출산을 거친 어미소 한 마리는 약 10에서 12개월간 9톤의 우유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약 2개월간의 드라이 피리어드, 즉 건조기를 거치게 되는데 그 2개월 뒤에는 곧이어 인공 수정이 이루어지고 바로 또 새로운 우유 생산 사이클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다소 빠르죠. 이 우유 생산 과정에서 소의 입장에서는 다소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분만을 막 끝내서 모성애가 절정에 다다랐을 어미소와 갓난 송아지는 곧 격리된다고 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송아지가 어미의 젖을 무는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우유의 생산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격리된 송아지는 약 2달간의 인공 포유 기간을 거쳐서 암송아지의 경우 약 14개월이 되면 어미와 같은 우유 생산 사이클에 들어가고 숫송아지의 경우는 경제성에 따라서 송아지 상태로 판매되거나 아니면 길러진 후에 육으로 판매된다고 합니다. 푸른 들판이 펼쳐진 대관령 어딘가에서 마음껏 즐겁게 뛰놀다가 가끔 카메라 보면서 한 번씩 웃어주고 우리에게 가끔 한 번씩 젖을 내어주는 줄만 알았던 이 홀스타인종의 삶은 사실 애환의 연속인 겁니다. 그럼 소가 불쌍하니까 우유를 마시지 말자는 말이냐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낙농업, 축산업, 유업의 가치를 존중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또한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유, 치즈, 버터 등 유제품이 우리에게 주는 미식적 즐거움이나 식재료로서의 가치 또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한간에 떠도는 정부와 유업계와의 유착관계라든지 우유를 통해서 얻는 신체의 부정적 영향이라든지 이런 음모론성 얘기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유제품 소비를 완전히 끊는 그런 상황은 마주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왜 투머치 카페인은 영상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다루는 걸까? 2018년 낙농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우유 소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유 음용자는 약 10% 정도를
커피를 통해 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계를 통해서도 드러나듯 전체 우유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우리 커피업계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투머치 카페인을 보는 커피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우유를 좀 더 소중히 사용하고 귀하게 다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 채널을 보는 스페셜티 커피 업계에 종사하거나 스페셜티 커피를 좋아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커피 산지 방문 경험을 가진 커피업계 인사로부터 커피 산지에 다녀오고 나면 잘못 추출된 커피라 하더라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된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찬 투정을 하는 어린 아이들도 농촌 체험을 한번 다녀오고 나면 밥상에서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죠. 스팀 피처에 넉넉히 담아서 라떼 한 잔을 제공한 후에 버려지는 우유. 어쩌면 고객 만족보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라떼 아트, 즉 그림 연습을 위해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우유.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에 올릴 사진과 영상을 위해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우유. 혹은 소비기한 체크를 제때 못해서 하숙으로 직행하는 우유. 이렇게 버려지는 우유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산지에서부터 많은 이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담긴 이 노력의 산물이 어떤 식으로든 허비돼서는 안 되겠죠. 우유 역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노고와 함께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연의 고귀한 생산물이라는 의식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